이 이야기는 고요한 복수의 전율을 안고 시작된다. 매일같이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디던 동생,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아채고 침묵 대신 행동을 택한 형. 쌍둥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대신한 두 사람의 선택은 결국 학교 전체를 뒤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서랍 속 인생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단 한마디 말 없이 동생을 지키기 위해 형이 감행한 치밀한 복수와 그 끝에 다다른 정의의 순간을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그날 서울 마포구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평소처럼 교복을 단정히 입고 등교하던 누군가가 그날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걸친 채 조용히 교문을 넘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단 하나의 진실이 교실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처절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은 셔츠의 작은 얼룩이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걸려있던 셔츠 소매 끝, 은은하게 번져있던 붉은 자국. 누군가의 피였고 누군가의 비명이었으며 무엇보다 감춰졌던 고통의 흔적이었다. 그날 이후 형은 더 이상 형이 아니었고 동생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무도 멈추지 못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울리던 진실의 발자국이 복수와 정의 사이의 모호한 선을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다. 민수는 평소처럼 조용한 성격이었다. 말수가 적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 주위 사람들은 종종 그를 무서워했다. 그러나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일종의 거리감에서 비롯된 오해였다. 운동신경이 타고났고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지는 법이 없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체육부 주장으로 선생님과 동급생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어디에도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형이라는 무게보다는 자기만의 조용한 세계에 갇혀 있는 듯한 분위기가 더 강했다. 반면 민호는 같은 얼굴을 하고도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목소리는 항상 작았고 걷는 걸음도 조심스러웠다. 같은 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민호를 향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그나마 조용히 말을 걸어주던 이는 지환뿐이었다. 지환은 묵묵히 민호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우유를 챙겨주는 정도로만 거리를 유지했다. 민호는 그런 배려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다. 다만 눈을 마주치면 짧게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대신했다. 기태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1살 많았지만 유급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이미 유명한 일진 무리의 중심에 있었다. 교복을 제대로 입은 적도 없고 수업 시간마다 자리를 이탈하는 건 일상이었다. 복도에서 담배 냄새가 날 때면 어김없이 그 무리의 이름이 돌았고 민호는 그런 기태에게 자주 찍혔다. 이유는 단순했다. 목소리가 작아서, 눈을 잘 못 마주쳐서, 무리 속에서 웃지 않아서. 이유가 없어도 괴롭힐 수 있는 존재는 언제나 정해져 있었다.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고등학교 건물은 그런 고통을 담아내기에 너무 평범했다. 교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이칠 때도 민호의 책상 위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지우개가 사라지고 필통이 엎질러지고 운동장 뒤편 창고에서 옷이 찢긴 채 돌아올 때까지도 누구 하나 묻지 않았다. 학교는 그저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지나갔다. 민호는 형에게 말하지 않았다. 민수는 늘 바빴고 무언가 말해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았다. 오히려 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어 보이는 것이 최선이라 믿었다. 지화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
민호가 복도 끝에서 돌아올 때마다 손목에 남은 자국, 책상 밑으로 숨긴 반창고, 그리고 웃으려 애쓰는 이 꼴을 보면서 확신했다. 하지만 그 또한 감히 말할 수 없었다. 괴롭힘을 고발한 학생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누구도 말하지 않고 누구도 듣지 않은 채 시간은 지나고 있었다. 그날 아침 민수는 세탁기에 던져진 셔츠를 꺼내다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땀 자국이 선명한 칼라 주변 그 아래 어설프게 지워진 듯한 붉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순간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다. 민호는 늘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은 어느 순간부터 불편할 정도로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런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억지로 빠지지 않은 피 자국은 마치 도와달라는 외침처럼 느껴졌다. 세탁실에 혼자 서 있던 민수는 멍하니 셔츠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형으로서 무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같은 집에 살며도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으며도 몰랐던 민호의 고통이 이제야 피부로 다가왔다. 민수는 천천히 셔츠 소매를 쓸어내렸다. 손끝에 닿는 거친 자국, 그것은 어쩌면 멍보다 더 깊은 상처의 증거였다. 그날 이후 민수는 말이 더욱 줄었다. 운동장에서도 교실에서도 마치 숨을 죽이듯 행동했다.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자라고 있었고 그것은 행동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틀 뒤 민수는 갑작스럽게 열이 나는 척하며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끄덕였고 민호는 놀라긴 했지만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아침 방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민수는 거울 앞에 서서 민호의 교복을 입었다. 소매 끝에 남아있던 실밥을 정리하고 모자를 눌러 쓴 뒤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렸다. 거울 속엔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서 있었다. 눈빛은 차가웠고 움직임은 망설임 없이 단단했다. 손끝이 떨리지 않게 꽉 쥔 가방끈에는 더는 돌아서지 않겠다는 다짐이 스며 있었다. 학교 앞 골목에서 교문까지의 거리는 낯설 만큼 길게 느껴졌다. 주변의 학생들은 아무 의심 없이 인사를 건넸고 몇몇은 익숙한 듯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교문을 지나 계단을 오르던 그 순간 민수는 완전히 민호가 되었다. 민호의 자리에 앉고 민호의 책을 꺼내고 민호의 얼굴로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러나 그 눈빛은 평소에 민호가 가진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었다. 1교시가 시작되기 전 교실 안은 어수선했다. 기태와 그 무리들은 여전히 똑같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교실 뒤편에서 웃고 있었다. 종이 울리자 몇 명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기태는 곧 책상을 손바닥으로 툭 치며 민호의 자리에 다가왔다. 그 익숙한 방식이었다. 항상 그렇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책을 빼앗고 가방을 열고 물건을 엉망으로 만들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고개를 천천히 든 민수의 눈빛에서 기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분명 같은 얼굴인데 무언가 완전히 달랐다. 평소처럼 움츠러들 줄 알았던 몸은 그대로였고 시선은 또렷하게 고정돼 있었다. 침묵이 짧게 이어졌고 기태는 당황한 듯 눈썹을 찡그렸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책상 다리를 중심으로 반원처럼 둘러싸인 무리는 처음엔 눈치를 채지 못했다. 민호로 착각한 민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움직임엔 망설임이 없었다. 기태가 여느 때처럼 민호의 가방을 열려던 찰나 민수는 그의 손목을 정확히 붙잡았다. 아주 짧고 조용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자마자 교실 안의 공기가
확 바뀌었다. 기태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민수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조여왔다. 이상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고 눈앞의 인물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직감했다. 그 눈빛은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오히려 냉정하고 차가웠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민수는 기태의 팔을 꺾고 책상 위로 그의 상체를 밀어붙였다. 쿵 소리와 함께 책상이 흔들렸다.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놀란 얼굴들이 민호의 자리 쪽으로 향했고 몇몇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멈춰섰다. 기태는 바닥에 손을 짚고 겨우 일어났지만 민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뒤에 서 있던 다른 일진 한 명의 멱살을 잡았다. 두 번째 책상 위로 다시 한 명이 넘어갔다. 세 번째는 달아나려다 걸렸다. 복도로 나가려던 순간 민수는 그 애의 뒤통수를 잡아당기며 복도 문 옆 창틀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제압했다. 그 모든 움직임이 빠르고 정확했으며 거기엔 분노 대신 단호함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처럼 민수는 하나하나 조용히 정리해갔다. 누군가 비명을 지를 법한 장면이었지만 교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기만 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민호를 괴롭히던 그 무리조차 손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차례차례 넘어갔다. 누군가는 발을 헛디뎌 책상 사이에 주저앉았고 누군가는 벽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다. 민수의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다. 마지막 한 명이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교실은 무거운 정적 속에 잠겼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교실 맨 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지환이 조용히 찍고 있었다. 핸드폰을 교과서 뒤에 숨긴 채 침착하게 화면을 고정시켜가며 흔들림 없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에는 오래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호가 말을 하지 못했던 시간, 지환은 조용히 지켜봐 왔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민수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복도 쪽 문을 향해 걸어갔다. 조용한 발걸음, 벗겨진 교복 단추 하나, 찢어진 소매 끝. 누군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형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선택이 그날 교실 한복판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간 민수는 교실 복도 끝까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어지럽게 던져진 가방과 흔들리는 창문 사이로 봄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민호의 얼굴로 걸어가는 그 뒷모습엔 어떠한 승리감도 없었다. 오히려 짙게 드리운 침묵과 피로감만이 따라붙었다. 교실 안에 남겨진 이들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다. 너무 빠르고 너무 낯설고 너무 분명한 일이었다. 지환은 핸드폰을 조용히 내렸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화면은 선명했다. 방금까지 눈앞에서 벌어진 모든 장면이 거짓말처럼 저장돼 있었다. 더 이상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진실이 거기 담겨 있었다. 지환은 핸드폰을 깊이 숨긴 뒤 책상 위에 팔을 올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몇 달을 지켜본 시간들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다. 며칠 뒤 영상은 학교 상담실을 거쳐 학부모 민원실에 전달되었다. 이름이 적히지 않은 익명의 제보였다. 영상 속 민호는 누구도 알지 못한 얼굴로 교실 안의 폭력을 하나하나 멈춰 세우고 있었다. 담당 교사는 화면을 반복해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민호야? 하지만 영상은 거짓이 아니었다. 장면 하나하나가 날카롭게 현실을 파고들었다. 학교는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태 무리는 더 이상 장난처럼 웃을 수 없었다.
영상 속 자신들의 모습이 교사회의, 학부모 간담회, 학생인권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들은 끝내 자퇴서를 냈고 소문은 마포구 전역으로 퍼졌다. 누가 그들을 눕혔는가는 알 수 없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분명히 남아 있었다. 복도의 공기는 바뀌었고 복학생 하나 없는 그의 4월의 나날은 무겁게 지나갔다. 민호는 그 이후 단 한 번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놀리거나 손을 대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지화는 여전히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고 민호는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고개를 들어 칠판을 똑바로 바라봤다. 손등에 남아있던 상처는 어느새 사라지고 있었고 웃는 법을 서툴게 배워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놓인 셔츠를 들어 올렸다. 그 셔츠엔 더 이상 피 자국도 찢긴 실밥도 없었다.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민수의 손을 잡았다.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으로도 모든 감정이 설명되었다. 민호는 그제야 알았다. 그날 교실에 있었던 민호는 자신이 아니었고 그 모든 순간을 대신 살아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민수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민호는 기억하고 있었다. 병원에 가지 않았던 아침, 모자를 썼던 이유, 낯선 시선들. 퍼즐 조각처럼 흩어졌던 기억이 하나로 맞춰지던 순간이었다. 학교는 여전히 같은 종이 울렸고 같은 책상이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민수와 민호가 아니었다. 서로를 대신해 살아냈던 날들, 그 침묵 속의 연대가 두 사람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더는 숨어 살지 않아도 될 만큼, 더는 참지 않아도 될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오후 교정 한쪽 벤치에서 민호는 천천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종이 소리 사이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이전이라면 그런 소리에 위축되어 고개를 숙였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마음속 어딘가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던 얼어붙은 감정이 서서히 풀려가고 있었다. 어깨는 여전히 좁았지만 그 위에 얹힌 무게는 확실히 가벼워져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방에 들어온 민수를 마주보았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 민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민호 역시 익숙한 침묵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 말보다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민호는 손을 뻗어 민수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손끝의 온기는 지난 시간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감사를 모두 품고 있었다. 민수는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 짧은 동작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이제 알고 있었다. 민수가 대신했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결심과 인내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지 정의감이나 분노 때문만이 아니라 말없이 지켜온 동생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을. 그런 감정을 말로 설명하는 건 오히려 무례하게 느껴졌다. 며칠 후 학교 복도에서 민호가 복도 창밖을 바라보다가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예전이라면 피했을 그 시선 앞에서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낯설었던 행동이었지만 더는 무섭지 않았다. 사람들의 반응도 조심스러워졌다. 누가 민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말수가 줄었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조롱과는 달랐다. 조심과 존중이 섞인 어색하지만 필요한 거리였다. 지화는 여전히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수업 중에도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필요할 땐 조용히 펜을 건네거나 빠르게 적은 노트를 내밀었다. 민호는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수업이 끝난 뒤 교실을 나서기 전에 지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곤 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언어가 필요하지 않았다. 학교 전체 분위기도 변했다. 교무실에서는 상담 시스템을 재정비했고 학생 인권과 관련된 벽보가 복도 곳곳에 붙기 시작했다. 교장도 아침 조회 시간에 학교 폭력에 대한 무관용을 언급하며 학생들을 바라봤다. 누구도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 조용한 복수와 기록이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걸. 민수는 다시 운동장을 달리고 있었다. 축구공을 찰 때마다 발끝으로 터지는 소리가 운동장에 메아리쳤다. 그 모습은 이전과 같았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다. 옆에서 뛰는 후배들은 민수를 한 번 더 바라보고 눈치를 살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엔 더 이상 차가움만이 남아있지 않았다. 민호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섞였다. 도망치듯 고개를 숙이던 예전과는 다르게 천천히 차례를 기다리며 책을 골랐다. 도서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민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미세한 미소가 어떤 사람의 눈에 들어왔다. 그 사람은 문득 자신도 모르게 따라 웃었다. 그리고 어느 날 학교 정문 앞 벤치에 함께 앉아 있던 민수와 민호는 마주 웃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내 자연스러워졌다. 형이었고 동생이었고 서로를 대신해 고통을 견뎠던 존재였다. 지금은 더 이상 지켜줘야만 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둘 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고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학교 종이 울렸다.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민수와 민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서로를 대신해 살아갈 필요 없는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다. 종소리가 멈추고 복도는 빠르게 비어갔다. 교실에 남은 몇 명의 학생들은 가방을 챙기며 서로 눈치를 살폈고 민호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오늘도 별일 없었다. 교실도 사람들도 하늘도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몇 달 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침묵과 결심이 만들어낸 아주 값진 고요였다. 지환은 평소처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지나치듯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쳤고 민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둘 사이엔 여전히 많은 대화가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확실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서로의 무게를 알기에 말없이도 알 수 있었다. 세상에 대해 너무 일찍 알아버린 아이들이 그 안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법을 익혀가고 있었다. 며칠 뒤 민호는 복도 끝에 놓인 게시판 앞에 멈춰섰다. 학생인권보호위원회라는 커다란 글씨 아래 익명의 제보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쓰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목소리 내지 않아도 누군가는 보고 있었다. 민호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가슴 어딘가가 아릿해졌다. 말없이 모든 것을 지켜봐 준 사람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준 누군가가 떠올랐다. 그날 저녁 민수와 민호는 나란히 걸었다. 집 앞 골목길, 봄비가 내리기 직전의 흐릿한 공기. 민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날 내가 나 대신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작게 숨을 내쉰 뒤 하늘을 올려다봤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듯. 민호는 그 반응에 살짝 웃었다. 모든 말은 필요 없었다. 모든 의미는 이미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민수는 체육 수업이 끝난 후 탈의실 구석에서 찢어진 교복 자락을 발견했다.
그걸 들여다보던 순간 문득 예전 민호의 셔츠가 떠올랐다. 비슷한 위치, 비슷한 자국.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다. 더 이상 누구의 흔적도 상처도 남지 않도록. 이제는 기억이 아니라 일상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었다. 민호는 교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법을 익혔다. 종종 책갈피를 꽂아두고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같은 자리에 앉아도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다. 가끔 복도를 지나가는 후배들이 인사를 건네면 작게 인사를 받기도 했다.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누군가의 삶을 바꿀 만큼의 조용한 파장이 교실을 감싸고 있었다. 기태와 그 무리들이 떠난 자리는 예상보다 조용했다. 누구도 그들을 그리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빈자리엔 이제 누군가의 책상이 안정적으로 놓였다. 이전에 혼란이 들끓던 그 자리에서 지금은 조용히 문제집을 푸는 학생이 앉아 있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방향을 바꾸는 데엔 충분했다. 그리고 어느 날 민호는 복도 끝에서 한 여학생이 복도 창문 옆에서 울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녀의 가방은 열린 채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다가가 가방을 주워 건넸다. 여학생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의 자신처럼 그녀도 지금 말하지 못할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민호는 말없이 뒤돌아 교실로 걸어갔다. 그 한 걸음이 언젠가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으리라 믿으며 두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형이었고 동생이었고 서로를 대신해 세상을 마주했던 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 어떤 고통도 어떤 두려움도 더는 그들을 묶어둘 수 없었다. 이제 누군가의 보호 없이도 견딜 수 있는 힘,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눈빛, 그리고 더 이상 대신 살아내지 않아도 되는 하루하루. 두 사람은 그 길 위에서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봄은 어느새 여름의 경계에 다다라 있었다. 흩날리던 벚꽃은 모두 지고 녹음이 교정의 그늘을 짙게 드리웠다. 고요한 교실, 분주한 복도, 여전히 반복되는 종소리 속에서 민수와 민호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 있었다. 그러나 이제 둘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형은 동생을 위해 세상과 맞섰고 동생은 형을 통해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려 하지 않았다.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 하나로 더 이상 싸울 필요 없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민수는 여전히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운동장 위에 서 있을 때면 그의 움직임은 말보다 또렷했다. 더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눈빛은 후배들에게도 묘한 신뢰를 안겨주었다. 민호는 교실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책장을 넘기고 노트에 펜을 옮기며 천천히 자신을 쓰는 법을 익혀갔다. 누군가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갔다. 기태와 그 무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영상은 더는 누구의 손에 돌지 않았다. 이미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었다. 누군가는 그 영상을 보고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자신이 그날 교실에 있었던 사람임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갈 뿐이었다. 말없는 복수였고 조용한 정의였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민수다운 선택이었다. 지화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전처럼 조용하지만 이제는 필요할 땐 먼저 눈을 마주치기도 했다. 민호는 그 조용한 시선을 고마워했고 가끔은 말없이 노트를 넘기며
웃음을 흘렸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데 많은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연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에겐 끝이었겠지만 두 사람에겐 새로운 시작이었다. 형은 더 이상 동생을 대신하지 않았고 동생은 더 이상 형의 그림자 속에 머무르지 않았다. 이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들이 서로에게 보여준 침묵의 용기였다. 어떤 복수는 소리 없이 완성되고 어떤 사랑은 말없이 전해진다. 민수와 민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종류의 이야기였다. 누군가를 위해 말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조용한 존경. 이 이야기를 마치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군가를 대신해 교실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말없이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침묵을 우리가 함께 읽어낼 수 있도록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고 진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